65세 박인호, 35년 동안 대기업 인사팀을 이끌던 남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었죠. 하지만 정년 퇴직 후 그가 맞이한 건 자유가 아닌 공허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느슨해지고 자존심은 이유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 건 돈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모든 걸 잃은 채 거울 속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이 은퇴 후 5년 안에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일과 체면, 관계. 그 셋을 모두 놓아버리기 때문이란 걸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과연 박인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회사 로비에는 은퇴식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박인호는 새 양복의 단추를 잠그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남자가 오늘은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함께 이상한 허전함이 묻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후배들은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그를 둘러쌉니다. 행사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회사 대표가 금빛 상패를 전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번쩍입니다. 인호는 억지로 웃으며 상패를 들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동료의 농담 섞인 말에 인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퇴직 후의 자유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식이 끝난 뒤 그는 손에 들린 선물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그를 배웅하러 온 후배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에 타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라디오 음악이 흘렀습니다. 퇴직 후엔 여행부터 가야죠. 라는 라디오 DJ의 말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바빴던 자신에게 여행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놓인 상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만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선자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이제 매일 집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말에 인호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엔 그의 퇴직을 축하하는 조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수 만든 미역국 냄새가 퍼졌지만 인호의 숟가락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요. 선자의 말이 따뜻했지만 그 말이 왠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쉰다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온 인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두었습니다. 서류 봉투 속엔 퇴직금 입금 내역이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훑으며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 돈이면 몇 년은 문제없을 거라 스스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 평소라면 퇴근길에 막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회사의 전화벨 소리와 회의장의 조명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박인호는 여느 때처럼 육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식탁에는 아내 이선자가 차려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요? 그녀의 말에 인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좀 쉴까 해라고 답했습니다. 식탁 위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쳤지만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볼펜을 돌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제는 보고서도 회의도 결제도 없구나. 그 생각에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TV에서는 아침 토크쇼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는 은퇴 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호의 하루는 시간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친구 송재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호야, 퇴직 축하한다. 이번 주에 골프나 치자. 그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퇴직이 축하라는 단어로 불릴 만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녀는 생필품을 담으며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하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바구니를 든 손이 어색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서류 가방만 들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인사관리 서적과 리더십 강의 노트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장을 꺼내 펼쳐보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경험의 가치가 지금은 쓸모없는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주식 그래프가 시시각각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클릭하며 주가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이것이라도 해야 하나. 그의 눈빛엔 피로가 아닌 공허가 자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부엌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인호는 잠시 웃으며 말할 일이 없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선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인호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을 끕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낮보다 더 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인호는 노트북 앞에서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인호의 눈에는 숫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냐?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인호는 속으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들의 꿈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예금 통장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사업 자금이 아니라 기회야. 책임감 있게 써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 송재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호야, 이번에 진짜 좋은 자리 있어. 상가 분양인데 월 수익이 어마어마해. 인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퇴직금의 잔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보러 갔고 재필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건 귀해. 나도 이미 2자리 넣었어. 사무실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복잡한 약정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호는 끝까지 읽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낫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의 사업은 예상과 달리 부진했습니다. 홍보비와 인건비가 예산을 초과했고 수익은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해보자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투자 뉴스와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재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엔 계약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뒷목을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인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데 돈을 맡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남의 돈을 다루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의 돈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불이 꺼진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긴 어둠 속을 규칙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선 이선자는 작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에는 일회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계산대 위엔 영수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퇴직 후 무력해진 그의 표정을 떠올리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인호는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쥔 채 무심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선자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마트에 잠깐 들렀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인호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아내의 가방 속에서 마트 근무표를 발견했습니다. 계산원 이선자.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일 시작했어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인호는 손에 쥔 종이를 구겼습니다. 내가 벌면 되잖아.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녀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채용, 퇴직자, 경력직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해 보려 했지만 경력란을 채우는 손이 멈췄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필요로 할까? 그는 마우스를 던지듯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장광만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며칠 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는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보았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옆에 앉아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뭐 하시나요? 그냥 쉽니다. 일이 사람을 살리죠. 나도 예전엔 그 말이 싫었어요. 노인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검색창에 재취업센터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박인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열차는 여전히 붐볐지만 그는 그 안에서 유일하게 방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니어 재취업센터였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그 문을 여는 게 유난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센터 안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벽면에는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카페 매니저, 시설 관리직, 고객 응대직이 많습니다. 그녀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자존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러나 떠오른 건 공과금 고지서와 아내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원서 마지막 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인호. 며칠 뒤 그는 카페 매니저 직무교육 첫날을 맞았습니다. 작은 강의실 안엔 또래 남녀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강사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직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두 동등한 교육생이에요. 그 말이 어딘가 따끔하게 들렸습니다. 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옆자리의 수강생들이 농담을 주고받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던 동기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우리끼리 카페 차리면 어떨까요? 인호는 놀란 듯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요? 이 나이라서요. 우리에겐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 말에 인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네. 그 말엔 오랜만에 생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공기는 조금 습했습니다. 박인호는 동기들과 함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간판에는 다시 커피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열쇠를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갓 설치한 커피 머신의 금속 냄새와 새 가구의 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 그는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사장이네요. 그들의 웃음 속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이틀째, 셋째 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매일 메뉴판의 가격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러다 한 달도 못 버티겠는데. 그의 중얼거림에 옆자리의 동기가 말했습니다. 홍보를 해야죠. 젊은 사람들처럼 SNS 같은 거요. 그 말에 인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직접 커피를 내리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툴고 느린 손이었지만 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근처 학교 교사 한 명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진 보고 왔어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 말이 그날의 첫 희망이었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나며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손끝으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 진동이 과거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커피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인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자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인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둘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는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커피 머신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다시 내 손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카페 다시, 커피는 이제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퍼졌고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박인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컵을 닦으며 한 손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엔 이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중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퇴자 멘토 특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멘토라는 단어를 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학교 강당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보다는 중년의 부모와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박인호입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 은퇴 후 카페 사장이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은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은퇴 후 5년 안에 무너지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놓은 사람,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 관계를 끄는 사람. 저도 그 셋이었죠. 그의 말이 강당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면 됩니다. 일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순간 조용했던 강당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아들 정민호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후회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신에 대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와 인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된 자신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노을빛이 붉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다시 사는 중이었어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아침, 카페 다시 커피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인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조명을 켜고 커피 머신을 예열했습니다. 기계가 내뿜는 첫 증기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의 표정엔 여유와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센터 수료식, 그리고 그 옆엔 강연장에서의 인호의 모습, 그 아래에는 김노인이 남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인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커피콩을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답죠.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 교사,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로 쿠키 하나 드릴게요. 그의 손끝에서 바쁜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의 대화와 커피 향이 어우러지며 카페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 이선자가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를 정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웃는 날이 더 많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우리한테 맞는 리듬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며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정민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강의 잘 됐대요. 그 노인분들 다 감동하셨대요. 인호는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너도 이제 내 자리 찾았구나.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엔 아버지가 만든 두 번째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인호는 문을 닫기 전 커피 머신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잔잔한 김이 올라오며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따뜻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때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중이에요. 그리고 카메라가 멀어지듯 조용히 카페 간판이 비춰졌습니다. 다시 커피. 화면은 어둡게 전환되고 자막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누군가의 두 번째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